한 회사에서만 18년째라고 하면 이 퇴사나 이직이라는 단어가 이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에 정말 유독 희귀하게 보이는 커리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동료분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날 때 불안하신 적은 없으셨는지, 또 이직을 제안받으셨을 때 고민했던 적은 없으셨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광고계는 밖에 나가면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워낙 아이디어를 내고 카피를 쓰고 그다음에 뭔가를 만드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능력은 밖에 나갔을 때 더 대접을 받고 특히 돈이 되기 마련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온 적이 많았고요. 저 역시 정말 그래야 할까라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근데 저는 밖에다가 기준을 두지 않고요. 나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먼저 따져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들이 아마 다 그럴 텐데 한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 일은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카피를 쓰는 일이 카피라이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일은 전체 카피라이터 일에서 한 30%, 4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뭐 녹음실에 나가고 일을 진행하고 누군가를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일들로 더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카피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잘 쓰지 않으면 안 되고 아이디어를 잘 내지 않으면 안 돼서 진짜 울면서 하는 사람이었지, 그게 즐겁고 야, 너무 나의 천직이야 이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일들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회의를 정리하는 것, 회의 시간 안에 목소리를 내서 이 회의에 물꼬를 트는 것, 이런 거를 되게 잘했어요. 저한테는 떨리는 일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능력은 회사 밖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있을 때 빛이 나는 능력인 거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갔을 때 아무리 잘 나간다 한들 그거는 저의 별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안에 있기를 택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18년이 되어버렸습니다. 팀장이 되신 지는 이제 한 8년째쯤이시죠? 맞아요. 이게 팀장의 일을 이직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팀장의 제안을 받으면 모두 다 내가 저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피하고 싶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팀장이 되고 났더니 카피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정리를 하고 두 개를 합치고 이런 것들을 잘하면 좋은 팀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리를 하고 그냥 타고난 책임감이 유난해요. 저는 팀장이 아닐 때도 그렇게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해도 좋은 팀장이라는, 좋은 회사원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11년 동안을 버티면서 있었더니 마침내 내가 좋아하는 일로 이직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직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11년이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이직 기회잖아요. 그래서 팀장이 됐을 때 이 이직 정말 다른 일로 넘어가는 건데 이 이직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퇴사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착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갖고 계신 이 커리어 강점이라는 게 정리력, 조직력,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팀장이 됐을 때 훨씬 더 그 강하게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종류의 강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맞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팀원의 시선으로 팀을 바라봤을 때랑 팀장의 시선으로 팀을 바라봤을 때 일에 대한 관점이나 시야 같은 것이 좀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팀장인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팀원 위치에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관점이나 시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이 보면 야 누가 줬는지 누가 딴짓 하는지 다 보여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팀장이 되면 그렇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요. 그러니까 팀원일 때는 이거 이런 일 왜 해야 돼, 진짜 이러면 끝나고 그 팀장 욕하고 그냥 꾸역꾸역 일하면 되는 거였는데 팀장이 되게 되면 이게 회사 안에서 이 일을 지금 하기 싫어도 왜 해야 되는지, 돈으로는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회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팀장이 되고 나면 또 그거를 나름 소화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정보들을 가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혹은 솔직하게 다 말을 한다거나. 팀장이 되고 나서는 이 일이 우리 팀 전체의 일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들여야 하는 일인지 어쩔 수 없이 보일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의 불평 불만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괴롭기도 한 자리인 것 같아요. 아, 이런 팀원은 참 고맙다, 되게 든든하다라고 여겨지는 팀원의 모습이 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특이한 건지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제가 하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왜 내 말에 토를 달지 않지? 그 부분이 저는 우리 일을 좋게 만드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딴지를 걸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은 또 동의를 할 때는 완전 강하게 동의를 해줘요. 그런 친구들이 저는 고맙고 옆에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팀원들이 계속 방향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